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김성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기념한 역사적인 행사에 큰 역할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성농업인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농사비법 경진대회는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현장의 농사비법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농사비법이라 하면 농사 부담을 덜고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나만의 농사 기술, 소형 농기계, 농작업 편의 장비 모든 걸 포함을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최종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을 대신해서 안치홍 사무관님과 농작업 안전 분야의 전문가이신 경상대학교 박기수 교수님이 저와 함께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34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1단계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의 전문가 3분이 심도 깊은 설문심사를 하셨고요. 이를 통과한 10건의 사례가 오늘 이제 심사 대상에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심사 기준은 독창성, 편의성, 효과성 3가지 항목입니다. 이 3가지를 잘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독창성은 기존에 알려진 농사비법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뭔가 새롭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이 있느냐에 대한 항목이고요. 편의성은 영농 현장에서 연령이나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건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은 이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정도, 또 농산물의 생산 효과도 높아지느냐, 이런 등에 대해서 이제 종합 심사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런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상과 부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국적인 경진대회니만큼 시상 내용도 굉장히 푸짐합니다. 최우수상 한 분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부상 50만 원. 우수상은 2분에게 돌아가고 농촌진흥청장상과 부상 40만 원. 장려상은 3분이며 농협중앙회장상과 부상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분은 참가상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올라오신 10분은 모두 다 상 받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진대회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직접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동영상으로 전국에 실시간 방송돼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지금 다 이제 대기 중이신데요. 본인이 편리한 장소에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3분 이내로 발표하게 됩니다. 네, 많이 떨리시고 지금 기대도 되실 텐데 발표자님들은 지금 이제 시간 관리 때문에 3분이 지나면 제가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3분이 지나지 않고 3분 내에서 이렇게 짧고 굵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계실 텐데 한 분씩 이 농사 비법 발표할 때마다 직접 이렇게 박수를 치시지는 못하지만 의견과 소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접수 순입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홍주 발효식품의 이경자 대표입니다. 이경자 대표님은 낫의 형태를 바꿔서 손쉽게 잡초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이경자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해 주세요. 기존의 그 제초 방법은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위에서 내리 찍어서 호미로 캐내는 방법, 그리고 예초기로 지상부에서 돌려서 제초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다 어깨와 허리를 많이 이렇게 쓰게 되고요. 회전근 골격계 이로 어깨를 많이 다치고 이렇게 파열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어하고요. 농사는요, 풀만 잘 잡으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지하부에서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직근이나
역사다리꼴로 에너지 분산형인데 제가 만든 건 여성이나 노년층, 농가 어린이들도 쉽게 힘이 안 들이고 새로 도구를 구입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구부려서 쓰면 되는 낫이에요. 또 쓰다가 잘 안 들면은 숫돌로 갈아서 쓰면 돼요. 앉아서 땅에 대면 막바로 지압으로 이 낫이 그 끝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서히 당기기만 하면 되는 구조예요. 파는 구조가 아니라 돌리는 구조, 위에서 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압으로 들어가서 섬세하게 여러 가닥으로 있는 그 뿌리를 슬슬 당기기만 하면 큰 풀들도 그냥 슬슬 그냥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앉아서 땅에 대면 지혜부에 닿는 인체공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식물은 탄탄히 지상부를 정립해서 열매와 씨를 퍼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잡아당겨도 잘 뽑히지 않을 구조를 선택해서 사람들이 땡겨도 잘 안 뽑히는 역사다리꼴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의 허를 찌르는 새로운 제초법이에요. 그래서 구부려 쓰는 낫, 그리고 가벼운 톱낫, 텃밭지기나 귀농한 분들, 여성 농업인, 고령의 농업인, 체험학습지, 쑥, 나물, 시금치, 야채, 수확, 잡초에게도 활용도가 높고 저렴해요. 올 봄에는 이걸 가지고 제가 쑥을 뜯어가지고 쑥떡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팔았는데 한 100여만 원 소득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쑥을 뜯느냐. 저는 이 낫을 사용했고요. 아주머니들 고용해서 밭을 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뜨거운데 이거 파야 되죠. 그런데 이 톱낫을 만들어서 구부려서 줬어요. 그랬더니 효율이 10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다 수거해서 또 갈아주는 아저씨가 따로 있어서 갈아서 다시 쓰면은 원래대로 하고, 그리고 장비를 새로 사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낫,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녹슨 것도 괜찮아요. 갈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잘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힘은 덜 들고 효과는 10배이고 노동력 인건비가 많이 절감됐어요. 사람 사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초제로 사용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슬슬 그냥 당기기만 하면 풀이 잘 빠지니까 이 제초하는데 너무 재미있고요. 작물이 잘 자라는 거를 보고 있고요. 지상부에 한 번씩 슬슬 긁어주니까 북 줄 때도 너무 좋아요. 북 주기도 좋고, 그리고 도구도 사용 안 해, 다른 걸로 구입 안 해도 쉽게 누구든지 보여주기만 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약간 라운드형이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되면은 요게 지압으로 쓱 들어가요. 그래서 지압부에서 슬슬 당기기만 하면 뿌리가 슬슬 끊어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 아무 힘 없이 그냥 큰 풀들도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낫을 가지고 요런 토브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덜 힘들고 또 비용도 안 들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성 농업인들도 아주 쉽게 텃밭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잘 고안이 돼서 저는 행복하게 텃밭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라 떨리셨을 텐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여수시 생활개선의 정순자님이십니다. 보자기와 바구니를 이용해서 산딸기 수확 작업 능률을 높이는 등 아이디어를 제출하셨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네, 네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시 일천면에서 밭농사, 농농사, 산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정순자입니다. 오늘 저는 저만의 산딸기 농사 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딸기는 특성상 가시가 많아서 수확과 제초하는데 작업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초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겨울철이나 이른 봄에 왕겨, 쌀겨, 볏짚을 토양에 깔아두면 이듬해에 잡초가 줄어들고 토양, 볏짚, 쌀겨 등에서 썩어서 그가 퇴비가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나무 밑에 양분이 공급할 수가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작업시 기존의 한 손에는 박스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허리에 보자기를 두르고 바구니를 그 사이에 껴서 넣고 작업을 하면 기존에는 한 손으로 박스를 잡고 한 손으로 따기 때문에 수학의 능력도 적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바구니를 끼고 작업함으로 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수확량도 많이 늘고 보자기의 특성상은 부드럽고 유용할 수 있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 시 몸무 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확 후 바구니에서 직접 스티로프 상자로 담아서 중량을 달아서 담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딸기 특성상 가시가 많기 때문에 앞치마를 할 경우에는 가시가 상처를 줄일 수 있고 기존 장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산딸기를 따면 가시가 많아갖고 버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 요 손가락과 손 안에 특수 장갑을 사용하면은 짜기도 좋고 따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고 또 그것을 따 가지고 스티로포 박스에다 담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컨테이너 스티로포 박스를 컨테이너에 담음으로 해서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좋고 사람들이 운반하기도 좋고 바로 이동 차량에 탑재가 가능하며 수확 즉시 소비자 원하는 곳이나 매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만의 비법에 대해서 발표와 마치겠습니다. 불가하지만 저만의 비법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가 많은 산딸기를 좀 더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발표도 전달력 있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한국생활개선 경주시 연합회 이영희 님이십니다. 이영희 님은 부추 생산에서 씨앗 발화율을 높이고 모종도 간단하게 키우는 비법에 대해서 사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영희 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대 부추 농사를 짓다 보니 편리한 방법을 고안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추 재배 포토 파종 기술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계기,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계기로는 경주 지역 특성상 형산강 줄기에 사질이 많은 토지에 부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기존 부추를 직파야 방식으로 했으나 잡초 관리가 너무 어려워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토파종 기술을 보급받아 포토파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5년 주기로 파종했지만 요즘은 연작 피해가 있다 보니 토양을 개량하면서 농사 짓느라 3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부추 씨앗값이 500g에 10만 원씩 하여 부담이 되어 발화율을 좋게 하고 부담을 줄이고자 나락 파종대 형태를 접목해 봤습니다. 근 3년을 해봤는데 발화율이 좋고 일단 비용이 절감되고 관리가 용이했습니다. 예, 위에 사진과 같이 상토에 물을 부어 축축하게 하고 포트에 담습니다. 예, 포트 72구에 씨앗 20g씩 넣고 축축한 상토로 복토를 해줍니다. 방법으로는 부추씨를 넣은 포트를 15단 적재를 해서 보온이 되도록 부직포와 비닐을 씌워줍니다. 두 번째, 하우스 안에서 하실 경우에는 강한 열을 피하기도 하고 포트의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위해 차광망을 씌워주세요. 세 번째, 12일간 주시하다가 sak이 올라오면 하우스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포트를 나란히 나열하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네 번째, 씨앗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광망을 벗긴 후 15일 정도 키워서 적심하면 됩니다.
예, 지금 사진은 관리한 지 13일 경과된 사진입니다. 파종부터 적심까지 25일에서 27일쯤 소요되나 실제 관리는 15일 전후만 하면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발화율을 75%에서 98%로 올릴 수 있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 및 관리는 30일에서 17일 단축할 수 있었고 한번 해보시면 훨씬 경제적이고 작업하기 편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시간도 칼같이 잘 맞추셨습니다. 예. 네, 부추 감사합니다. 발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작업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비법에 네.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박은준 님이십니다. 고품질 고당도 감귤 재배를 위해 사용한 토양 피복제를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비법을 나누셨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농부 박은수입니다. 저는 고품질 고당도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피복제를 이용한 농법으로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밭 전체에 토양 피복제를 까는 작업은 힘들고 고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확 후에 밭에 깐 토양 피복제를 모두 걷어내는 작업 또한 너무 힘듭니다. 토양 피복제를 걷어내는 작업은 먼저 토양 피복제를 묶은 클립을 쭈그려 앉아서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떼어내고 떼어낸 클립은 허리를 구부려 줍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허리, 무릎, 손, 어깨에 부담을 주어서 온몸이 아프고 작업 시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농사 비법으로 클립 빼기, 클립 줍기를 손쉽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법은 지인이 만들어준 긴 갈고리와 철물점에서 산 신발 정리 집게, 일명 만능 집게입니다. 일어서서 긴 갈고리로 클립을 제거하고 빠진 클립을 만능 집게를 이용하여 주우면 손쉽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서서 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시간 절약뿐 아니라 허리, 무릎, 손, 어깨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쭈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힘들어요. 타이벅 제거 작업은 허리, 어깨, 무릎, 손 모두 망가져요. 맞는 갈고리, 맞는 집게만 있으면 일어서서 클립 빼기, 작은 힘으로 쉽게 빠져요. 클립 빼기 너무 쉬워요. 빠진 클립은 편안하게 주어요. 손쉽게 주어요. 허리, 무릎, 손을 보호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는 경제적 효율적인 만능 갈고리, 만능 집게. 네, 이제까지 나만의 농사 비법 클립 빼기, 클립 줍기 쉬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약간 광고 카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그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섯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송연옥 님이십니다. 산채 수확 후에 풋고추, 가지, 옥수수 등 이모작 하시는 비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송연옥 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며 뜻깊은 날에 저희 농장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마련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여성정책팀 분들께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장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엄달골에 있습니다. 이른 봄부터 산마늘, 봄치, 취나물 등 산채류를 수확합니다. 수확한 산채류 판매는 인제군 관내 농협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판매하고 있어 판매에 따른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채는 음지성 식물이라 키가 자라는 고추, 가지, 옥수수, 호박 등을 산채 위 이모작으로 심어주면 산채 수확량이 많아지고 품질도 연하고 맛도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채 뒷구루로 이모작을 하다 보니
저희는 산무농법으로 농사를 합니다. 여기서 산무농법이란 무경운, 무멀칭, 무화학비료로 밭을 갈거나 로타리 치지 않고 비닐을 씌우지 않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무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퇴비는 1, 2년씩 유용미생물인 EM과 등겨, 톱밥을 혼합해서 발효시킨 후 농산물 수확이 끝난 11월 중순부터 산채 위에 골고루 뿌려주면 겨울에 산채가 냉해를 입을 일도 적어지고 이른 봄에 건강하고 맛 좋은 산채들이 탄생합니다. 여름 농사인 가지, 고추, 옥수수 등도 질 좋은 토질에서 피복을 하지 않아 재배를 하다 보니 이상 기온인 고온 현상에서도 병충해가 적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다 수확하고 질병에도 강해 농약 치는 횟수도 적고 산무농법으로의 농업을 하니 농비와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무농법은 고질적인 풋고추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아 다수확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수확하여 가락동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수확하면 선별 작업 시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경영비가 감소되고 농가 소득이 향상됩니다. 질 좋은 퇴비를 쓰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으므로 매년 연작을 해도 연작 장애가 없고 지렁이가 많아져서 토질이 살아 있습니다. 토질이 좋아지고 농산물 병충해가 없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어 인건비 전략과 출하 금액이 최고값이 되는 등 소득하고도 연결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제군은 산간지대로 논농업보다는 밭농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인제군에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업 편의 장비를 지원해 주어 여성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대표적인 농작업 편의 장비는 이동식 충전 분무기, 충전용 전동수레, 다용도 작업대, 충전용 제초기입니다. 이동식 충전 분무기는 어깨에 쥐고 치던 약통을 끌고 다니면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허리, 어깨,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충전용 전동수레는 비료와 같이 무거운 농자재, 수확한 농산물 등을 나를 때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도 되니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생산이 많다 보니 선벌 작업해야 할 농작물도 많습니다. 산채, 풋고추, 오미자, 김장김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대를 앉은 키에 맞춰 조절, 사용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지 않아도 되어 장시간 같은 일을 해도 피로감이 덜 느껴지게 됩니다. 충전용 제초기는 앉아서 호미로 매던 잡초를 서서 기계로 이용하여 제거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산무농법으로 한여름 이상 고온 현상과 겨울에 냉 한파로 농작물을 보호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여성 편의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행복하고 즐겁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만의 농사 비법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기회 되시면 저희 농장에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지성 식물인 이제 산채 특징을 활용해서 산무농법을 실현하면서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노하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상주시 사별국면 생활개선의 오은준 님이십니다. 과일 수확 어깨띠를 사용하면서 농부증을 예방하고 수확물도 보호하는 작업 보조기구를 소개하셨는데요. 본인 이름 특허를 출원한 것도 좀 눈에 띄는 제목입니다. 오은준 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편한 나만의 농사비법 경진대회에 참가한 상주시 오은주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사벌국면 생활개선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배와 곶감을 5,000평씩 10년 동안 재배하고 있습니다. 배를 수년간 수확하면서 여러 근골격계 질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 수확과 운반 작업 시 맨손 또는 바구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 허리, 무릎 등의 질환이 발생하였고 수확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부증 예방과 수확 시간 단축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에 몰두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여러 수행 과정을 거쳐 다목적 운반망, 통칭 과일 수확 어깨띠를 개발하였고 2019년 8월 14일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일 수확 어깨띠는 과실 무게를 지탱하는 힘을 어깨와 팔로 분산시키는 구조로서 작업 이동 시엔 시선이 정면을 향해 안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농부정 예방과 안정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적인 거물 원단을 사용해 과실의 압상을 최소화하였고 체격에 따라 사이즈 조절, 원터치 착용이 가능한 우수성이 있습니다. 과일 수확 어깨띠의 기대 효과로는 압상 피해 감소를 통한 상품 과열 향상과 수확 시엔 운반 작업 횟수가 60% 감소하는 등 작업 시간 단축과 근골격계 질환 완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착용과 사용 영상 보시겠습니다. 착용 영상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 영상입니다. 과일 수확 어깨띠는 모든 과수에 적용이 가능하며 향후 필수 보조기구로서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중 구입가는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 우수성, 홍보 및 추가 개발을 통해 상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오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물을 활용해서 농부증을 예방하고 과실 또 손실 방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사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들 이제 다른 작품을 또 보시면서 또 긴장도 하고 안심도 하고 뭐 그러고 계실 텐데요. 7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전북 익산의 애벌레 농장에서 쌈채소를 생산하고 계시는 김은희 님이십니다. 양액 재배 농가의 안면 플러그를 재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씨앗 파종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공유하셨습니다. 김은희 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식 쉽고 편한 나만의 농사 비법에 참가한 전북 익산의 애벌레 농장 김은희입니다. 저는 안면 플러그 재활용 육묘 방법이란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의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다양한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종류가 많아서 파종과 육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3가지 비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첫째, 안면 플러그 재활용. 둘째, 안면 플러그용 누름판 제작. 셋째, 자투리 유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양액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안면 플러그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면 플러그는 가볍고 단단하여 육모용으로 반복 사용이 가능해 농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면 플러그용 누름판을 직접 제작하여 한 번에 240개의 파종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투리 유리를 사용하면 트레이 한 셀당 1개씩 씨앗을 파종할 수 있어서 씨앗 낭비를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합니다. 그럼 전체 육묘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하는 안면 플러그에 상토를 채워줍니다.
직접 제작한 누름판으로 240개의 씨앗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투명한 유리판으로 씨앗이 들어갈 자리를 보면서 한 개씩 셀 중앙에 파종합니다. 앞면 플러그에 한 개씩 파종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종된 씨앗이 셀 중앙에서 커가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쌈채소를 육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확한 싱싱한 쌈채소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 농업인 김은희의 농사 비법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쌈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종이 어려운 부분들을 앞면 플러그 재활용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파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충북 농가주부 모임의 이상경 님이십니다. 여성 농업인이 혼자서 이제 비닐 씌우기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들을 1인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직접 제작,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경 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농가주부 모임 연합회장 이상경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소농할 때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할 때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바람 불면 혼자 힘들게 씌우게 되는 그 비닐도 제가 손수 제작한 1인용 무동력 비닐 피복기만 있으면 쉽게 비닐도 씌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비닐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지만 이것만 있으면 분반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시골에 흔히 있는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과가수원 20년 전에 사과가수원 할 때 은박지 피복용으로 제작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던 기구였는데 지금은 모든 작물을 심기 전에 비닐 피복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네, 예. 이것으로 혼자서 농사 짓는 여성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해보다 농사 짓기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지만 내년이라는 또 희망을 기대하면서 전국의 여성 농업인들 모두 행복한 2020년 보내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농업인들 정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쉬워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한 20년 전에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하여튼 요즘 농업에서 비닐 피복은 거의 이제 필수적인 농작업인데 이를 쉽고 작업 시간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9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생활개선의 화순군 연합회 김순례 님이십니다. 미생물을 사용한 친환경 비료와 친환경 제초 방제법을 활용해서 복숭아를 생산하는 비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 선생님, 예, 준비되셨나요? 네.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한국생활개선 화순군연합회 부회장 김순례입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농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대부분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해치지 않고 여성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비용 최고효율 농사 비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퇴비입니다. 저는 포대 퇴비를 활용하면 연간 10아르당 약 16만 원의 퇴비값이 들어가는데 인근 축사에서 얻은 우분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미생물 발효 퇴비를 이용하니 10아르당 10만 원을 절감하였고 미생물이 우분 부숙을 촉진하여 복숭아 나무의 흡수율을 높이는 두 가지 효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숭아 밭 제초입니다. 과수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농사를 짓고 있어 제초 매트나 동력 예치기도 쉽지 않고 승용 예치기는 비용도 부담되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 예치기를 해주는데 나무 및 제초제는 제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 종이 박스를 복숭아 나무 밑에 활용하니 잡초가 90% 이상 억제되었고 토양의 수분이 유지되어 가뭄에도 효과적이며 지렁이가 서식하는 친환경적인 토양이 되었습니다. 폐박스를 이용했더니 안전하기도 하죠. 땅 고르지 않아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돈 안 들죠. 저에게는 딱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한 복숭아를 생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쉽고 편한 비법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저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농사 비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분은 다른 분들이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생활개선의 화순군 연합회 이옥순님이십니다. 쉽고 편한 나만의 참깨 파종에 대해서 요소용액과 또 나락에서 활용하는 그 그물을 통해서 쉽게 참깨를 걸러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옥순님, 네. 많이 떨리셨죠? 기다리시느라고. 네. 네.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나요? 네. 예,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순에서 참깨 농사를 짓는 한국생활개선 하순군 연합회 감사 이옥순입니다. 지금부터 쉽고 편한 나만의 참깨 농사 비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참깨 농사는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고 무릎과 허리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여성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참깨 파종하는 일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 양파, 후작으로 참깨 파종 시 하루 전에 밭에 물을 적시고 다음날 수확한 후 생긴 구멍에 깨씨를 뿌리고 빗자루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깨 건조 전에 잎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수확식 일주일 전에 요소 1% 용액을 살포하고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참깨 잎이 낙엽처럼 떨어져서 잎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깨를 덜고 거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바닥에 천막을 깔고 참깨를 턴 후에 건불과 깨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에다가 덕석을 깔고 그 위에 나락 넣는 망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깨를 올려놓고 막대기로 털어서 그 망을 거두면서 타살 떨면 건불은 딱 분리가 되고 깨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깨만 남은 거를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바지에 담아서 다라에다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불과 깨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파종과 잎 제거, 잎 분리는 각각 10아르 기준으로 약 60%의 시간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건물 분리 작업이 따로 없는 창깨 거르기 방법은 10R 기준으로 약 80%의 시간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참깨라는 게 굉장히 이제 여성 농업인들 힘들게 네. 하는 이제 네. 작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네.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도 특히 네. 이제 벼 말리는 그물망을 네, 네, 네. 활용해서 네. 건물 네. 쉽게 말리는 부분이 굉장히 네, 네, 좀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게 발표 고생 동영상으로 많으셨습니다. 보면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참 놀랐던 게 진짜 발표를 못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구나. 정말 자연스럽게 프로같이 발표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뭐 여러분 10분도 서로 느끼셨겠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와 반짝이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바로 적어놓고 야, 내가 당장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그만큼 이 평가를 하는 저희 심사위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 심사 결과와 심사평 발표는 시상식에서 이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발표 정말 다 훌륭히 잘 해주셨습니다. 시상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상식입니다. 제가 마음이 다 떨리는데요. 여성농업인 농사비법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수여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상장과 부상은 지역에 전달이 될 거고요. 지역에서 성대하게 축하드리고 전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농협중앙회장상과 부상 30만 원입니다. 세 분이 수상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수상하실 분은 낯을 변형한 손쉬운 잡초 제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홍주 발효식품 이경자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수상자는 산채의 음지 특성을 활용한 산무농법을 발표해 주신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송연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농협중앙회장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참깨 생산 수확에서 노동절감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 생활개선의 화순군연합회 이옥수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에게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농촌진흥청장상과 부상 40만 원입니다. 두 분이 수상하시게 됩니다. 뭐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만능 갈고리와 집게를 활용하여 감귤 토양 피복제를 쉽게 제거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신 제주시의 박은주님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수상자는 20년 전 개발한 1인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소개해 주신 충북 농가주부 모임의 이상경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부상 50만 원을 수상하실 한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 네, 상주시 생활개선의 오은주님 축하드립니다. 오은주님은 그물망을 활용한 과일 수확 어깨띠를 개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특허 출원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사례가 됐다는 점이 큰 점수를 얻은 요인이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이제 최종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농업인 농사비법 경진대회는 굉장히 큰 의의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에 대한민국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와 함께 농업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측면이 많았던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심사를 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건 저는 사실 내심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왔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여성농업인이 만들고 활용하고 있던 현장의 아이디어 비법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3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에도 놀랐고요. 또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 비법에서부터 특허 출원까지 한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렇게 폭넓고 이렇게 다양한 보물보따리들이 쏟아졌다는 데 대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발표 중에는 농기계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또 잘 다듬으면 훌륭한 농작업 편의도구로 오히려 상품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을 받은 사례 외에도 제출해 주신 34개 모두 나름의 농업 가치와 소중한 인생 경험이 녹아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진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려서 현장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여성 농업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공유하고요. 또 이 같은 교류의 장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이 함께 전문 여성 농업인으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직접 뵙고 또 상장을 수여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총 11명입니다. 생활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의 오승희님, 결혼 이민 여성 리더 경진대회의 최세란, 조연, 라마다와 돌마님 3분, 그리고 농사비법에 방금 따끈따끈하게 당선되신 오은주님, 그리고 기타 농관원의 박종원님,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최윤지님, 그리고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의 고송자님, 농식품 CEO의 정옥래님,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의 이선화님, 장성여성농업인센터의 오경자님 축하드립니다. 상장은 수상자의 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보물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힘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여성 농업인의 힘으로 란 표 아래서 개최한 제1회 세계 여성 농업인 날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단체, 의회 또 이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이걸 촬영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해 주신 주권방송 그리고 또 이 심사를 발표해 주신 농정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세계 여성 농업인 날 기념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